자, 이제 우리 중요한 실기용. 이제 실기용. 자, 여기에요. 자,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재고자산 있죠? 우리 공장의 재고자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뭘까요? 원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중에 원가 계산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뭘까요? 그렇죠.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얘는 투입되는 원가를 제가 여기다 썼지만 실제로 몰라요. 맞죠? 사람의 노동력은 직접 노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제조간접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맞죠?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품이 가장 공장에서 중요해. 미완성된 거니까 얘가 혹시라도 파손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요. 알죠? 그래서 제공품이 공장의 주인공이에요. 미리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제공품을 공장의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가 부속 서류, 명세서를 하나 작성하거든요. 서류. 그걸 뭐라고 외우셔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가 실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발. 제발. 좀 이따 이제 곧 바로 할 건데 보시면 이제 진짜 어렵구나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로. 외워서 못해요. 잘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가 로마자 적어놨죠. 로마자. 보실게요. 자, 로마자 1번 직접재료비. 로마자만 보세요. 로마자 1번 직접재료비 있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이 직접농업이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이 제조간접이죠. 이걸 표현하면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다 적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한 게 여기.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 이렇게 하면 이 네 개, 세 개를 합친 거 우리 단기 총 제조원가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다음에 로마자 5번은 기초 제공품 원가라고 돼 있죠. 그럼 기초 제공품 원가는 기초 제공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자 5번. 그럼 우리가 로마자 5번에 로마자 4번에다가 로마자 5번을 더하면 제공품 차변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합계는 제공품 차변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외우셔야 돼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건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려면 요 400원에서 뭘 빼면 돼요? 기말 제공품을 빼내면 되죠. 요 기말 제공품이 로마자 7번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기말 제공품을 이 가로는 빼는 거예요. 빼면 단기 중에 완성된 원가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실기용. 뭐냐면 제조 원가 명세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최종적으로 구한다라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면,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원가 명세 제공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거 보시면 여기 화면. 그때 보시면 직접 재료비 로마자 1번 있죠? 얘는 제공품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원재료 T 계정에서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우셔야 돼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재료 제공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제공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지만 원재료도 보여줘야 직접 재료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뜬금없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없는 것은. 그럼 제조원가 명세에서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얘를 마지막에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 수 없는 정보는 뭘까요? 제품 정보예요. 제품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시험에 나와요. 제조원가 명세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아셨죠? 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10초 컷 나와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나오면. 늦나? 시험에 3번이나 나왔네. 얘는 또 시험에 진짜 3번 냈어. 3번. 그 중에 하나만 풀게요. 어디 있냐면은 344. 344페이지. 9번이에요. 344페이지 9번. 답 몇 번이에요? 9번.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제품 T 계정을 알 수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답이 4번. 1번하고 2번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제, 직로, 재관 합친 게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맞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실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자,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죠?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뭘 구하는 데 써요? 그렇죠. 중요한 게 여기에요.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잖아요. 얘가 뭘 구하는 데 쓰냐면 그렇죠. 그렇죠. 핵심 이에요.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데 써요. 그럼 이 제품 매출원가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매출원가. 어느 재무제표에서 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렇죠. 손익계산서. 처음 들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는지 잘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EX 어떻게 출제하냐면 회사가 공장에 전력비 있죠. 전력비. 전력비가 50원인데 아니 50원이래. 전력비 50원을 누락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락하면서 어떻게 주냐면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출제해요. 관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력비 50원을 누락했다라고 하면 전력비는 뭐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그렇죠, 제조간접비. 맞아요, 제조간접이에요. 그럼 제조간접비가 정확하게는 얼마란 뜻이에요? 그렇죠, 220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실기하시면 여기 그 전력비에 50원 입력하시면은 여기가 220원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되시겠죠? 지금 감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제공품 차변은 얼마예요? 또 450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450원이야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또 350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하면 제대로 고쳐졌겠죠?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데 영향 주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서 고치면 손익계산서가 알아서 지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바꿔야 돼요. 즉 여기서 생각하실 게 뭐냐, 항상 지금 하는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쪽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도 고치러 가야지, 이 생각을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50이잖아요. 그럼 얘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구하는 데 영향을 주죠.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의 손익계산서 가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얼마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350으로 바꿔줘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지 컴퓨터가 알아서 바꿔주지 않아요. 되세요? 그럼 350 이렇게 하면 얘가 450이죠. 되실까요? 그럼 450이면 얘가 450이고 그럼 매출원가는 정확히 얼마란 뜻이에요? 그것도 300원. 되세요? 그럼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 기말에 구하는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예요?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도 바뀌겠죠. 매출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정확한 단기순이익도 50원이 내려갈 거예요. 그럼 단기순이익 영향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 영향을 주고 그곳이 영향받으면 다른 곳도 고쳐야 돼요. 이 생각 계속 마인드맵이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 다 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요.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연관은 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는 곳을 고치러 우리가 가야 돼요. 직접. 연동이 되는 건,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건 말 그대로 여기를 고치면 다른 곳에 연동이 되긴 하지만 연동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하겠죠, 제가. 그렇죠. 지금 서로 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원래 이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따로 손익계산서 따로. 네, 그렇죠. 오류 수정 문제니까 실제 업무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고치면 어디가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고쳐야 된다 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업무에서도. 아셨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짜증나잖아 갑자기. 맞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프로그램이 잘못 짠 거 아닌가요? 아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고치면 다 그 연관이 돼 있는 게 다 틀로 이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연관돼 있는 대로 가서 다시 고치고 거기에 또 연관돼 있는 대로 가서 찾아서 옮기면 계속 고친다면은 전체를 다 손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를 손 다 안 봐줘도 돼요. 맨 마지막에 것만 영향을 해주면 돼요. 그걸 좀 이따 같이 할 거예요. 해보시면 아 이쪽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서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일단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실기 그럼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 꽤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